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아까 나오고 또 나왔는데, 어, 뭐야. 제가 그 뭡니까. 12시 좀 넘어서 하는 그 채널A의 그 뉴스A 라이브, 그리고 2시에 하는 저기 TV조선, 아, 뉴스 현장인가? 그 두 개 보면서 조금, 패널로 이제 김관옥이하고 장현주, 그리고 저기, TV조선에는 저기, 김현정이하고 장현주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가장 많이 부리는 패널 중에 하나죠. 김관옥이. 장현주. 김현정이가 그 새끼는 어차피 또 대변인이기도 하고.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김관옥이하고 장현주, 뭐 김현정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어떤 모습이 보여서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나왔습니다. 아, 제가 이거 썸네일 바탕을 바꾼 이유가 바탕이 그 흰색이다 보니까 그 글자가 잘 안 보이고, 아,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탕을 그냥 아예 까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다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제 그 그림 간단하게, 어, 이재명이 울고 있죠. 아, 그래서 제가, 어, 아까 느낀 게 장현주하고 특히 김관옥이 이전 같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다가 막 선동할 거라고 막 목청 높여서 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라? 무슨 일 있나?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죠. 그래 이제 보시면, 아, 뭐, 이 기사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빨갱이들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어, 정확하게 그 구조가 동일해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뭡니까 그 한두 달 전인가 저기 미국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북한 무기를 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니다 막 거짓말을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위성 사진을 공개를 했죠. 그 위성 사진을 공개를 하니까 이제 북한이 어, 미국의 북러 무기 거래설은 자작 낭설이다. 재미없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또 이제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또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 우리나라의 민주당 그 외에 모든 빨갱이들이 이 거짓말 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구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 뭐 단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 초에 조선일보에서 한동훈하고 그 당시에 아마 법무연수원으로 가 있을 때였을 겁니다. 인터뷰한 거 제가 한번 얘기했죠. 기자가 보수 정치인, 진보 정치인 다 수사해봤는데 차이점이 있더냐. 그 기자가 물으니까 그때
한동훈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죠. 보수 정치인들은 발뺌을 하다가 증거를 대면 인정을 한다, 죄를. 그런데 진보 정치인, 그러니까 참 진보가 아니죠. 발뺌하고 거짓말 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결코 인정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배째라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한명숙이, 조국, 김경수, 이재명 뭐 똑같 다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소위 민주당에 있는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놈들 수많은 증거를 들이대고 얘기를 해줘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다 거짓말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끊임없이 종편에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막 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하고 정확하게 구조가 일치한다. 이게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리고 그래 조금 전에 그 방송을 올렸더니 영상을 올렸더니 또 이제 득달같이 누군가 들어와서 또 잠깐 또 듣고 이제 댓글을 달았죠. 그냥 제 생각에는 또 이제 이해는 그거예요. 아마 썸네일에 대한민국의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아마 이제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빨갱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볼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내용을 조금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거든. 이 빨갱이라고 더 심하게 까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윤통 위대하다고 하니까 그냥 처음에 뭐 그렇게 했으면 그래 그거 하나만 듣고 가면 되는데 그 더러운 뒤끝, 그러니까 빨갱이들 특유의 더러운 뒤끝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재명 건 얘기하면 김건희 것다 억지로 끌고 와서 왜 김건희는 수사 안 하냐? 그 하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근본적인 어떤 부분을 얘기해 나오니까 그냥 빨갱이들의 어떤 근본 이런 게 얘기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대응하는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본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아니 씨발 내가 그 근본 얘기한 거하고 내 근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잖아요. 저는 분명히 빨갱이들의 근본, 그다음에 소위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들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내 생각은 다르다, 뭐 꼴통새끼, 수구 꼴통새끼야,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네 근본은 뭔데? 당연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윤통은 위대한 지도자가 맞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이재명이라는 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양아치 새끼를 어이. 제가 그 이재명이가 인류 최악의 양아치라고 얘기한 거는 한 4, 5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다가 저번 그 순간부터 제가 꾸준히 얘기했던 게 이재명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사악한 양아치 새끼.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어 이런 사악한 새끼를 막아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윤통은 위대하다고 평가받을 만해요. 지금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 됐으면 나라가 꼬라지가 어떻게 됐을 거다 계속 얘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쉽게 말해서 베네수엘라 플러스 중국.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보다 좀 더 후진적인 중국. 그렇게 됐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마 실감을 하실 거예요. 이 양아치 새끼를 막아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윤통은 위대해요. 왜냐, 이 양아치 새끼를 막아내고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우리나라에서 한가닥 한다는 놈들 중에 윤통편 든 놈이 있어요. 그게 언론이 됐든 학자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혼자 힘으로,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오리배, 유원지에 가면 있는 오리배, 강에 띄워져 있는 오리배, 발로 들어가는 거. 그 오리배에다가 이 국민의힘 요 머저리 새끼들을 다 태워가지고 돌리가 불호를 했는데 이 새끼들마저도 만들어졌었잖아. 그 상황을, 모든 그 상황을 뚫고 당선이 된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이거는 인류 역사상 이런 지도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요 집단, 정말 특이한 집단이거든요. 이런 특이한 집단이 권력을 잡은 경우도 인류 역사상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인류 역사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윤통이. 그런데 이제 집권하고 나서 지금 보세요. 끊임없이 그냥 정치권에서 너희들끼리 물고 씻고 떠들라고 해놔놓고 윤통이 하고 있는 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뭐 윤리크나 윤석열 채널에 들어가 가지고 각 부처 업무 보고, 새 업무 보고, 그 시작 발언, 마무리 발언, 그 중에서 한두 개만 보시라니까요. 물론 이제 시작 발언은 짧게 시작하는 거니까 필요 없고, 주로 마무리 발언 올라온 거 한두 개만 들어보세요. 이게 심사가 베베 꼬이고 대가리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빨갱이가 아니면, 정말 그 똑똑하구나. 검사만 했다고 했는데 평생을 저렇게 각 분야에 대해서 그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구나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지식이지만 그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그 어떤 처방,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부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는 안 낳습니다. 밑에 인제 를 이용해서 일을 쫙 시켜 놓고 자기는 마무리. 이번 UAE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또 외교부 장관이 또 미국하고 유럽 간다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오늘 기사 난 게 MB 이명박이를 또 저기 UAE에 아마 특사로 보낼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명박이가 씨발 유럽 쪽에다가 중동에 현대건설 사장을 했으니까 아는 사람 많잖아요. 친한 친구들도 많고. 그 일하는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 또 누가 또 원희룡이가 간다고 했죠. 원희룡이가 또 이라크하고 저기 하여튼 중동 쪽에 또 한 바퀴 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란을 또 싹 분리시켜 가지고 주변 이란을 제외한 주변 그 아랍 국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방산, 원전 또 뭐 있습니까? 뭐 우리 저기 소위 말하는 K컬처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 원희룡이가 또 가가지고 이제 어차피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뭐 문화나 이쪽보다는 당연히 이제 뭐 원전이라든가 뭐 방산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그 도시 건설이라든가. 왜 이렇게 또 쭉 이제 원희룡이가 선발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작업을 해놓으면 어느 시점에 또 우리 윤통이 또 한번 가가지고 악수하면서 또 MOU 체결하고 그럼 또 이렇게 나오는 MOU는 또 뭐 몇천억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최소한 한 20조, 30조. 자꾸 얘기가 또 계속 산으로 가는데 아무튼 저기 댓글 달았던 그놈 그 이제 썸네일을 보고 우리 편이다 같은 빨갱이다 싶어가지고 낼름 들어왔다가 좀 듣고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또 댓글을 달아놓고 또 간 거죠. 전형적인 빨갱이들하고의 똑같은 어떤 그 대응 방식이잖아요. 이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몸이라니까. 북한, 이란, 민주당, 뭐 민노총 한몸이에요, 한몸. 왜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한치의 다름도 없이 똑같잖아요. 쌍둥이라 쌍둥이. 대응하는 방식이. 그래 이제 이 기사 어제 아침에 들어갈 때는 뭐 기자가 막 질문을 하는데 들들 떨고 있으니까 왜 떠냐고 물으니까 추워서 뜬다고 그러면서 또 A4지에 갖고 온 입장문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나갈 때 제가 영상을 찾아봤죠. 나오자마자 이제 또 뭐 조작 수사다, 정치 검찰이다, 기소는 정해놨다, 답정 기소다, 막 이 개소리를 쳐 씹으리다가 당연히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앞을 좀 막았으니까 경직된 얼굴로 상당히 좀 화난 표정으로 막지 마라. 그럼 이제 옆으로 비켜서면서 이제 또 따라가던 여기자 소속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조금 질문답게 하더라고요. 아니 당당하게 임한다고 했는데 다음 또 2차 소환 한다고 하는데 임할 거냐고 또 점점점 그 새끼는 거기도 점이 있고 하여튼 이래저래 점이 많아요.
점지사, 점대표. 이걸 보면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김관옥이하고 장현주가 나왔는데 이 조금 이제 표현을 하자면 어 김관옥이도 그렇고 장현주도 그렇고 특히 김관옥이가 좀 더 심하게 느껴지던데 힘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기가 빠졌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정도로 이전같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아주 자랑스럽게 떠들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더라고요. 기가 빠졌다. 왜 기가 빠졌겠어요? 자기들은 이때까지 계속 얘기해왔듯이 검찰이 뭔가 실질적인 증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검찰이 뭐 이것저것 많이 200쪽이었다고 하잖아요. 막 이것저것 막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제 자기는 이제 저기 뭐 진술서로 가름한다 해놓고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묻고 그러면서 이제 한두 가지 정도의 물적 증거들을 제시했겠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지가 결제한 서류 도저히 자기가 반박할 수 없는 뭐 자필하고 사인이 돼 있는 결제 서류 같은 거를 뭐 한두 개 간단하게 내밀었겠죠. 이 얘기를 이제 자기들은 들었을 거 아니야. 이 빨갱이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자신있게 그래도 물적 증거는 아마 없을 거다. 그렇게 희망사항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망연자실이 되는 거죠. 망연자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패널로 나와서 얘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기가 많이 빠졌고 거기다가 이제 그나마 그래 이제 이현종이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가 밥상을 차려주기 전에 좀 밥상을 차리면 돼. 그러면 소위 보수하는 것들이 지금 이 꼴이 안 났다고. 그런데 밥상 차리고 밥상을 한동훈이가 차려주고 그래도 이제 소위 보수라는 것들은 대응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어제 검찰에서 이렇게 이제 이재명이가 들어갈 때는 의기양양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딱 보는 순간 누가 봐도 아이가 반박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증거 자료 몇 개가 들이밀어졌구나 이 느낌이 딱 온 거죠. 그 이제서야 이제 좀 강하게 장현주가 김관옥이가 또 개소리 쳤시 물론 뭐 이전만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자기들은 뭐 답정 기소고 막 이 개소리 쳐 부리면 바로 받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좀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처음부터 나왔으면 아유 뭐 또 얘기해봐야 또 열불 터지는 것밖에 안 되니까 막 마음에는 안 듭니다만은 밥상이 차려지고 숟가락까지 올려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좀 떠먹으려고 하는 모습들 마음에도 안 들고 막 진짜 아유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그 생각에
막 일단 이 얘기만 좀 더 하죠. 이제 어차피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만은 제 자랑이기도 하고 지금 쟤들 공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깡패, 마약 이걸로 혹시 니들 깡패하고 마약 배우냐? 이게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분명히 이걸로 물고 늘어지면 대대적으로 저것들을 갖다가 더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뭐 어떤 그냥 수치만으로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지 이 황운하 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 얘기하잖아요. 깡패 마약 수사를 왜 하냐고. 아니 이런 좋은 먹잇감을 왜 그냥 두냐고. 아니 도대체 민주당은 왜 그렇게 깡패하고 마약 아니 그리고 이게 깡패 마약에 대해서 한동훈이도 계속 얘기했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저 12월 달에 그 뭐 대국민 그 무슨 업무 보고할 때 윤통이 직접 마약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아예 수사를 안 했다는 거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 아니 윤통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개새끼들 그 배후에 너희들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이 얘기야. 아니 마약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그렇다고 윤통이 직접 뭐 야 씨발 저 빨갱이들 깡패하고 마약 배후에 빨갱이들 있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둘러서 얘기한 게 완화시켜서 얘기한 게 마약 수사를 안 했다는 거다. 마약 수사 안 했다는 게 그 얘기 그러니까 배우가 빨갱이들 누구들이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윤통이 나서고 한동훈이는 끊임없이 왜 깡패 마약 수사를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걸로 공격을 안 하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약 단속 그 전체가 아니고 그 저기 세관에서 다 단속한 그걸로만 2017년 69kg, 2021년 1200, 1100kg 거의 20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거를 흔들면서 아니 보세요. 도대체 지난 정권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리고 왜 그렇게 깡패 수사, 마약 수사에 경기를 일으키냐고. 도대체 당신들 혹시 배우냐고. 그리고 그래 저 할로윈 참사 그것도 아니 당신들 아니 이거 그래 저기 뭐 대형 사고라 가지고 좀 추모를 하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걸로 지금 너희들 세월호처럼 저기 시체팔이 장사할 거냐고. 공격을 하라고 공격을. 지금은 그렇게 해도 돼. 아니 그 누구야 그 창원의회 의원 그 아줌마 그 북일됐더만. 북일됐는데도 그 특별하게 뭐 이슈화가 안 되잖아요. 왜냐 이슈화 될 그게 없잖아 씨발. 이재명이 지 코가 석잔데 민주당 앞에 닥친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도 어마무시한데 그게 간단한 불이 아니고 이재명뿐만 아니고 민주당 자체를 아니 민주당뿐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자체를 아예 완전히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발등에 불이 지금 떨어질까 떨어질까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더 기름을 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런 것들 아니야 이런 것들. 그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 아니야. 왜냐하면은 저 뭐야 그 유가족이라는 것들 그 특히 그 뭐야 그 이지한이가 그 MEAB라는 년놈들이 정치적인 발언 계속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라고. 도대체 그
할로윈 축제 때 그 사고가 이 사고의 유가족이 왜 정치적인 발언을 저렇게 많이 하냐고. 이게 뭡니까? 이 저 빨갱이들 패널들이 나와 가지고 이재명 수사하는 걸 물었는데 그게 아니고 김건희는 왜 수사 안 하냐고 이렇게 비트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A를 물었는데 A에 대해서 답을 할 만한 어떤 논리가 없으니까 B를 끌고 와 가지고 아니 아까 들어보니까 그 33쪽짜리 그 진술서에 그거 적었다대요. 그래 김건희는 왜 수사 안 하냐고. 아니 이거 진짜 미친 것들 아냐. 아니 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가 불러다가 취조를 하는데 걔들한테 야 김건희는 왜 수사 안 하냐 물어보면 걔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런 거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그리고 그래 뭐 맨날 이 새끼들 하는 거 뭡니까? 아니 뭐 저기 이재명 수사하는데 60명의 검사가 투입되어가 있다. 이거 정치 탄압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 반대로 얘기를 해줘야 될까? 아니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60명이나 되는 검사가 달라붙어야 될 만큼 그만큼 범죄를 많이 저지른 거 아니냐. 그만큼 범죄 혐의가 수십 개나 되는 이런 양아치 새끼를 범죄자 새끼를 제1야당 대표를 앉힌 너희들이 자초한 일 아니냐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도 안 하잖아요. 빨갱이들의 말은 빨갱이들의 논리로 반박이 뭐든 가능해요. 조국의 말은 조국을 공격하는 거는 이전에 조국이 자기가 말했던 거 SNS에 올렸던 것들로 공격 가능하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가 이제까지 했던 발언 SNS에 올렸던 내용들로 지금의 모든 이재명의 말과 행동, 빨갱이들의 말과 행동을 반박 가능하다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다 끝난 겁니다. 그냥 질질 끄는 걸 그냥 즐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때 맞춰서 대통령실도 나서죠. 김우겸이가 또 무슨 뭐 또 다른 뭐 주가 조작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 뭐 우리 기술인가? 그 이게 아까 그 저기 신지호 방송을 잠깐 들었더니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그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중에 아마 판사가 뭐 가정을 하면서 뭐 뭔가 하나 물었대요. 가정법을 써서 하나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검사가 뭐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중에 아마 뭐 이 뭐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냥 그거를 전후 맥락 다 빼고 또 뉴스타파 이 빨갱이 새끼들이 또 앞뒤 다 잘라먹고 딱 그 부분만 또 발췌를 해가지고 야 또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도 많이 무르익었고 대통령실이 직접 이제 아싸 그럼 이제 보세요. 소위 지금 당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대변인까지 고소고발된 놈들이 많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기소가 되면 대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법원 왔다 갔다 해야 될 거고 대변인도 하루가 멀다 하고 법원 왔다 갔다 해야 될 거고 최고위원으로 있는 새끼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법원 왔다 갔다 해야 될 거고 이 당이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식물 정당이 되는 거예요, 식물 정당이. 식물 정당이. 아니 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이걸 다 떠나서 그러기 전에 아예 민주당이란 당 자체가 식물 정당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어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인제 아마 청구하겠죠. 특히나 이제 검찰에서도 한 번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재명은 분명히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말을 안 들으니까 체포영장 청구하면 국회에 또 던져질 거잖아요. 그럼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30명, 최대 35명, 35명만 체포동의 가 하면 일단 이재명은 구속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뭐가 있냐면 그 노웅래가 161표를 받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재명이 표기를 붙였는데 부기런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155표가 딱 나왔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발 노웅래보다 작네? 시쳇말로 하면 존나게 쪽팔릴 거 아니에요. 당 대표씩이나 됐는데 존재감도 없는 의원보다도 더 표를 못 받았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레임덕이라고 표현하듯이 이재명이라는 당 대표의 리더십에 심각한 오점이 남고 타격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쩔 건데 체포는 피했지만 그리고 또 백현동 가지고 또 뭐 한 3월달 돼 가지고 또 저 체포영장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쩔 거냐고. 그럼 보세요. 이번에요 대장동건으로 만약에 부결이 돼 가지고 체포가 안 되더라도 분명한 거는 노웅래보다 적게 나올 공산이 크거든요. 부결이 되더라도. 그 상황에서 또 한 달쯤 지나 가지고 3월 달이나 아니면 그 이후 뭐 한 4월 달이더라도 백현동 건으로 또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무조건 통과될 거예요. 바로 가결이 될 수도 있고 왜냐? 30명에서 35명 정도만 찬성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아니더라도 노웅래보다 많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많이 나오기는.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 노웅래보다 적은 표로 받아가지고 부결이 됐다. 이것도 이재명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분명한 거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한 번 더 체포영장이 가면 가결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뭐 소위 말해서 친명 반명 간에 또 친명 반명 빈명 간에 이전 투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부결이 되더라도 그러면 개딸들은 도대체 저 또 뭡니까? 저 좌표 찍기 해가지고 색출해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168표 지금 그 국회의장 빼면 168석이죠. 그럼 168표가 안 나오면
거기다가 만에 하나 농내보다도 만약에 한 표라도 적게 나오면 개딸들이 또 나서 가지고 색출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장면도 상당히 괜찮아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빨갱이들의 이런 지저분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내전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들끼리의 분탕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냥 지켜보면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민주당 표는 계속 떨어져 나갈 거고. 오히려 그래 뭐 가결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부결되는 것도 오히려 더 재밌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색출해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개딸들이 막 뭐 분명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조홍천, 이상민, 뭐 김종민 다 이제 잡혀 찍어가지고 죽이라 할 거 아니에요. 축창 들고 지랄할 거 아니야. 그거 국민들 다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패널들 나와가지고 이제 이럴 때는 조롱을 해야 되는데 또 씨발 십선비라고 또 조롱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뭐 어떻든 간에 아주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씩 기소가 되고 법원에 계속 출두해야 되고 뭐 장경태, 김의겸이 또 뭐 누군가가 또 뭐 막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빙자해서 뭐 김성환이나 뭐 고민정이나 막 이런 애들 고발 막 하면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씩 사라질 거라고. 이제 이렇게 진짜 될 거예요.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던 민주당의 167명 하나씩 어딘가로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벌거벗은 대표가 되어 가겠죠. 구속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을 한다만, 야, 찌빠들아, 개딸들아, 개쌍년놈들아, 빨리 너희들 그 하얀 소복하고 텐트 준비해라. 의왕구치소로 가서 저기 피켓도 준비하고 정치 탄압 중단하라. 우리 이 대표를 석방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빨리 준비해 이 새끼들아. 미리미리 준비해. 이번에도 봐.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난방비 폭탄. 아 그래 이왕 난방비 얘기 나왔으니까 아니 뭐 지금 뭐 그렇게 뭐 싸우고 있는 거야 뭐 원래 빨갱이 새끼들이 원래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어 지금 뭐 그래 뭐 가스비가 무슨 수십만 원씩 나오고 막 뭐 3배 4배씩 나오고 막 그렇다고 하던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면 제가 지금 있는 데가 물론 뭐 저기 그 투룸이니까 뭐 크지도 않습니다만은 제가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지금 몇 번째 겨울이야? 2020년, 21년, 22년, 24년 네 번째 겨울인데 어 겨울에 제가 난방을 틀어본 적이 없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달에도 그 한 일주일 동안 어마무시하게 추웠잖아요. 이번에 설 전후에서도 그렇고. 근데 보일러를 안 틀어도 이 겨울을 거뜬하게 이제 버텨내는 거죠. 버텨내는 게 아니고 따뜻하게 보내는 거죠. 그 제가 오늘 그 카톡으로 부산 도시가스에서 청구 요금이 왔는데 그 12월 달 거 아닙니까? 이게 12월 21일부터 1월 20일까지인데 사역 기간이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청구 요금 납부 마감일은 2월 6일이며 총 금액은 4,840원입니다.
납입자 번호 땡땡땡, 홈페이지 가입 번호 땡땡땡,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땡땡땡, 총 납부 금액 4,840원, 가스 요금 4,406원, 부가세 440원, 절사액 마이너스 6원. 사용기간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전월 일침 27일, 당월 일침 30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전기요금은 좀 저도 많이 어차피 뭐 많이 쓸 것도 없습니다만은 좀 느끼는 게 전기요금 단가 오르기 전에 제가 제일 많이 냈던 게 아마 한 13,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19,000원 정도씩 나오더라고요. 그 좀 표가 좀 많이 나길래 왜 이유가 뭘까를 제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더니 그 이유가 있는 단가가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만약에 단가 오른 걸로만 따지면 아마 제가 보기에 한 1-2천 원 정도 차이가 났을 건데 좀 더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어 제가 원래 여기에 저 모니터가 23인치짜리였는데 조그만 거죠. 화면이 너무 작아 가지고 제가 인제 44인치짜리로 저기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전력 소모가 아마 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23인치하고 44인치 거의 뭐 배 차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인치라는 거는 만약에 23인치, 46인치 하면은 2배 차이가 아니죠. 4배 차이죠. 대각선 방향이기 때문에. 23인치 4개가 있어야 46인치가 만들어지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전기 요금은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더 많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23인치하고 44인치는 전력 소모가 거의 한 2-3배 이상 될 거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래 어 참 좋긴 좋아요. 그 추운 한겨울에도 영하 12도 막 13도 체감온도 거의 한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도 보일러 안 틀고 그러니까 실내 온도 보면은 최하로 떨어질 때가 21도거든요. 보일러 저기 그 뭡니까 저 단말기라고 해야 되나? 거기 보면 이제 실내 온도는 항상 나오니까 그 실내 온도 재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버튼 있는 거기에 달려 있나? 뭐 하여튼 실내 온도가 아무리 추워도 21도 밑으로는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렇게 춥지만 않으면 한 22도, 23도쯤 되니까 보일러 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일반 주택이다 했을 경우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반 주택이다 하면 아마 제 혼자 쓰더라도 최소한 한 돈 10만 원은 나올 거예요. 보일러 틀어야 되고 하면. 제가 원래 아파트나 이런 걸 별로 좀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이런 거 집합 건물 있지 않습니까? 딱 하나 장점이 이런 거죠. 딱 중간에 있으니까 옆집, 아랫집, 윗집에서 다 떼니까 보일러를 저는 보일러를 안 대도 되는 거죠, 특히. 아무튼 어 일단 민주당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민주당 이재명 이제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제가 김관옥이하고 장현주 둘이서 패널로 나와가지고 시 부리는 걸 보면서 딱 느낌이 왔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운명을 뭐 물론 확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근데 이왕 받아들일 거면 확 받아들여. 그래도 뭔가 미래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 더 나락으로 떨어질 거니까. 편안한 휴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